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중부지방에는 오늘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따뜻하고 화창한 데 비해 제법 많은 눈이 내리며 설경을 만드는 것을 보며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이렇게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정리와 다음 주 시장의 전망, 그리고 종목 몇 개를 살펴보고 HLB의 연내 NDA와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신규 재정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 코로나 상황 최악 일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등과 함께 고점 부담의 경계감으로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의 주간으로는 다우 0.57% 하락, 나스닥 0.69% 하락, S&P 0.96% 하락, 중국 2.83% 하락. 중국의 하락은 글로벌과 결이 다릅니다. 경제지표의 호조로 긴축 정책 우려가 머리를 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제재 강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홍콩 1.23% 하락, 대만 0.91% 상승, 일본 0.37% 하락, 호주 0.31% 상승, 영국 0.05% 하락, 독일 1.39% 하락, 프랑스 1.81% 하락 등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당초 지난주에서 일주일 연기된 미국의 예산안 종료 시점인 오는 18일이 신규 부양책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올해의 마지막 FOMC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강한 상관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시장은 이른바 양적 완화 규모를 좀 더 늘려달라, 되도록이면 장기물 채권을 연준이 사달라는 것입니다. 연준은 이미 코로나 이후 엄청난 돈을 시장에 뿌렸고 그로 인해 3월 폭락 직후 역사상 최강의 V자 반등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엄청난 유동성이 실물 경기 회복이 아닌 주식시장의 규모만 확대시킨 결과가 된 상황인 거죠. 통화정책의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통화정책의 한계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제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연준 위원들에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추가적인 완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지속적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 부양책 처리를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는 선에서 FOMC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연준은 공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이 되고 이미 양적 완화에 대해 가격에 반영시킨 시장은 고점에서의 실망 매물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 예산안 처리에서 9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결정되겠습니다. 통과 시 다시 고점 지지력과 탄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당한 조정을 목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일인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내마녀의 날입니다. 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됩니다. 파생 만기와 테슬라 지수 편입을 앞둔 거래 등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긍정론은 존재하겠지만 이미 반영되어 시장은 조금 전에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가장 예민할 것입니다. 13일이 잠정적인 마감 시한인 영국과 EU의 막판 협상 결과도 중요하고 이번 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소매 판매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주 주요 지표의 주간으로는 WTI는 0.67% 상승한 배럴당 46.57달러로 마감했고 금값은 0.21% 상승한 온스당 1839.8달러이고 12호의 빅스는 12% 급등한 23.31포인트로 이번 주의 변동성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맞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최근 두 달간 코스피를 끌어올린 외국인의 자금이 강하게 매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유동성이 이를 바치며 6주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는 코스피 1.41% 상승으로 6주 연속 상승 양봉, 코스닥은 1.61% 상승 양봉으로 6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웨이는 2조 2742억 원의 매도를 기록했고 기관은 2339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웨이는 812억 매수를, 기관은 222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과 종가 대비 사상 최고가를 지속 경신했고 금요일 장중에는 2781.0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며 2800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IT 버블이 있었던 1999년과 2000년까지 기록을 제외한다면 역시 사상 최고가를 933.14포인트까지 높였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자체 이벤트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미국의 FOMC와 신규 재정 부양책 처리 결과 등을 주시하며 고점에서의 경계감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가치 상승 기조 지속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환경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지난주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 어떤 방향을 보일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950명대를 기록했고 오늘 1000명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3차 대유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움직임 등 이와 관련해 시장이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백신과 관련한 진보된 소식은 이를 일부 상쇄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백신 배포와 접종의 원활성,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 등의 소식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변동성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연말 배당 수급의 발생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외부 요인에 대해 취약한 흐름을 보이는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지표 지난주 주간으로는 원달러는 8.2원 상승한 1090.3원의 양봉으로 6주 만의 소폭 상승을 보였고 선물은 1.02% 상승한 367.65포인트의 양봉, 코스피 빅스는 5.52% 하락한 19.85포인트의 음봉 마감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부탁하신 종목들 3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텔콘 RF 제약입니다. 3월 저점 대비 15배 이상 초급등시킨 KPM테크와 함께 미국의 바이오테크인 휴머니젠에 투자한 것으로 함께 묶여 움직였습니다. 휴머니젠은 9월 나스닥 상장한 상태이고 이 모멘텀으로 급등이 있었습니다. 텔콘 RF는 KPM테크에 연동하는 패턴이었습니다. 6, 7월 매집도 유사하게 이루어졌고 고점 형성과 폭락 이탈도 거의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텔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하한가에서 여기죠. 대량 이탈이 있었고 다음날 도지와 그 다음날 갭 상승 음봉에서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 휴머니젠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의 한국과 필리핀 판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발표했을 때 다시 이렇게 갭을 띄우고 기사회생하는가 했더니 그러지 못했고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저항선의 저항을 시도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위치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텔코는 일단 세력의 이탈이 확연하고 다시 작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휴머니젠도 상장 후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고점 대비 35% 이상 급락한 상태라 상장 모멘텀은 더 이상 바랄 수 없겠고 휴머니젠의 주가에 연동하는 흐름을 당분간 보이겠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는 지금 상황에서 치료제의 파급력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고 기술적으로는 가급적 6,05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횡보와 매집이 필요한데 매집을 위한 골파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일시적이겠지만 5,770원 5,570원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어디서 진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진입이라면 세력 이탈 시 손절이 필요했고 폭락 이후에 진입이시라면 11월 4일 같은 캔들은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손절 라인의 기준을 지켜서 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휴머니젠의 모멘텀을 기다려 보셔야 하는 입장이겠습니다. 다음은 CIS 보겠습니다. 4월 5월 매집 후 세력의 관리하에 8월 고점까지 서너 배 무난하게 움직였습니다. 2번 정도의 이탈 흔적이 보인 뒤에 다시 잔여 물량 처리를 위해 보유자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길게 준 패턴인데요. 아쉽습니다. 9월 말 여기서 크게 다시 꺾였고 지금은 7,810원, 7,460원 이 사이의 갭이 엄청난 저항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8월 10일의 장대 양봉 여기죠. 이 몸통 안에서 등락하고 있고 그 박스 폭이 상당히 큰 상태이지만 특별한 존재의 관리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6,200원 라인을 다시 확인하려 들 것이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라면 지금 주가에서 10% 이상의 하방 사이드라 매도 대응이 맞습니다.
여기서 7,460원 이 라인까지 상방으로 바로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이라면 7,810원, 단기적으로는 8,120원까지도 시도가 가능합니다. 박스 중단인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방향에 집중하시며 이 큰 박스 폭에 대한 대응이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헬릭 스미스 오래간만에 보겠습니다. 제가 헬릭 스미스를 영상에서 마지막 언급한 것이 11월 20일 이 캔들이었고 상한가 다음날 캔들이죠. 그 전날 상한가가 나온 날 영상에서 다음날 오전 강세에서 잘 나오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며 당분간 헬릭 스미스를 언급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월 20일 여기 고점 대비 32%가 초단기에 빠진 24,850원까지 다시 급락했었고 다행히 이 지지선은 지지하는 밑꼬리를 단 양봉이 12월 3일 이날 나왔습니다. 이후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헬릭 스미스가 관리 종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120% 유증 참여를 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김선영 대표는 당초 예고대로 유증에 참여하지 않지만 김 대표의 장남이 14,000주의 신주 인수권 매수와 돈이 없다고 유증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유승신 각자 대표도 신주 인수권 중 3,000주는 매도하지 않으면서 소액이나마 유증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이 작용해 최근 단기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요일이 급등해서 이 37,500원 저항선을 시도하지 못했던 점, 이는 11월 20일 제 영상 마지막 영상 이날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39,400원도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둘째, 김선영의 장남과 유승신 대표의 유증 참여 비중이 현재 직면한 헬릭 스미스의 상황과 김선영 대주주의 전량 미참여 대비 너무나도 극소량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유증 성공이 불확실하고 설령 유증을 어렵게 성공해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불확실하다는 관점입니다. 이번 주 이 저항 두 개를 돌파 후 안착하는지 여부에 사실상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돌파든 저항이든 적절한 자리에서 잘 대응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고요. 다음에 HLB 보겠습니다. 지난주 HLB는 764만 주의 거래량으로 3.25% 상승한 윗꼬리 양봉 주봉이며 고점은 14.8%, 주봉 60주선에 안착한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소극적인 쇼크버링이 진행되며 공매도 잔량이 12월 9일 기준으로 366만 주로 11월 1일의 428만 주 대비 62만 주의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차 잔량은 다소 급격히 감소하며 836만 주의 수량을 기록하며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지만 중복 카운트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돌파 장대 양봉 후에 다시 이탈 음봉, 그리고 이후 3일 연속 98,800원 이 저항을 시도하는 윗꼬리가 생긴 짧은 양봉으로 좋은 자리이지만 이 98,800원 라인의 회복 안착이 조기에 나와야 할 필요성도 함께 공존하는 위치입니다. 저항은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지를 이탈시키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돌파시키는 것과 지지해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최근 7주 중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 저항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다음 주 주봉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상하방으로의 변동성 발생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지난주 일생은 1587만 주의 거래량으로 5.6% 상승한 양봉 주봉이고 고점은 18.66%, 주봉상 정배열 완성 윗꼬리 양봉입니다. 마찬가지로 돌파 양봉 직후에 이탈 음봉이 나왔고 이후 3일 연속으로 28,000원 이 저항선을 회복한 마감을 보이는 짧은 3양봉으로 LB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8,850원 이 저항선 라인을 회복 안착해야 다소 안전한 상황이 되고 이후에는 31,650원까지 별다른 저항이 없습니다. LB와 같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경우 L생의 위치상 하방이 좀 더 크게 열린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HLB 파워와 제약은 금요일 영상과 같은 의견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탑라인 발표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NDA 신청이 어렵겠다고 발표해 아수라장을 만든 이후 한 달여 만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탁월하여 NDA 추진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9월 말 에스모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근거로 3차 치료제로서의 글로벌 위암 3상인 엔젤 스터디에 대해 공식적인 성공 발표를 했고 작년 10월에는 FDA와 프리-NDA 미팅까지 가졌습니다. 이후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코빙턴과의 계약으로 NDA 업무 진행을 일임하겠다고 했고 당초 올해 상반기 NDA 신청 예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반기 신청으로 지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9월의 보도기사에서도 회사 관계자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연내 신청 계획을 밝혔지만 10월 IR에서부터 온도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늦어질수록 회사에 유리하다는 진 회장의 발언과 그 후속 기사에서 내년으로의 지연을 시사하는 회사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의 수많은 운동 행위들은 결국 점수를 따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현란하고 팀워크가 아름답더라도 결국 점수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팀은 최소한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임상 과정과 임상 성공의 목적은 NDA를 통한 시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NDA를 누구나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고 1년 이상의 과정 속에서 회사가 밝힌 타임 스케줄에 몰입된 상태로 12월 중반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매지원의 공시는 6월에 이미 접수한 NDA에 대해 FDA 보완 지시가 떨어졌고 그 당시 폭락을 맞았죠. 거기에 대해 최대 3개월 내 재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한 9월의 공시에 대한 3개월의 시한 도래로 피드백 공시를 낸 것입니다. 금요일 그 공시를 안 했으면 불성실 공시 지정되겠죠. LB의 연내 NDA 신청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LB는 매지원과 다르게 공시사항도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갑자기 NDA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재 상태와 연말 연휴 돌입 등으로 이번 주가 아니면 올해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 12월 말이라는 물리적 날짜에 대한 의미를 극도로 크게 가지지 마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7월 1일까지 하겠다고 한 무언가를 8월 5일에 할 때의 느낌과 연내와 내년의 느낌은 체감적으로 다르지만 그마저도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9월 이후 악재성 요인들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깨지 않은 수렴 틀에 대해 올해 NDA 신청이 없으면 폭락이 올 거다, 627급 난리가 날 거다 등의 속단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각자의 판단과 예상대로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 특정 기준에 대해 프레임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투심의 형성은 결국 불필요할 뿐이고 흐름은 그러한 개인들 대다수의 예상과 투심대로 흘러가지 않아 왔다는 것도 하반기에만 해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LB는 주가 흐름은 NDA 신청이 연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받지도 못했는데 뺏기려는 허점을 자진해서 보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연내 NDA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그동안 해온 말들이 있고 주주들의 관심이 높으니 공지사항으로는 알려줄 것입니다. HLB의 가치를 위암 3차 또는 4차에만 가둬두는 투심의 형성은 가장 지양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눈은 동심을 자극해 모두를 설레게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오염된 후의 지저분함과 여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종목을 볼 때도 화려하게 불타오를 때의 모습에만 도취되어 따라 들어가거나 매도 타점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화려한 바깥쪽의 모습과 함께 이면의 모습들도 같이 볼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